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웹질2의 텍스처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앞서서 이전에 웹질1 튜토리얼에서 했던 블렌딩, 뎁스, 투명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웹질2에서 새로운 텍스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스킵하고 다음 렉처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웹GL 1에서 배웠던 텍스처와 블렌딩, 지버퍼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복습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뭘 할 거냐면 요 웹GL 1 튜토리얼 11번 텍스처에 관련된 튜토리얼을 웹GL 2로 컨버전 하겠습니다. 근데 웹GL 2로 컨버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인공지능을 써서 한번 해볼 거예요.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을 써서 교육하는 게 유행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한번 이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웹질 1에 렉처했던 t11.js, t11.html 이 코드는 GL매트릭스를 쓰죠. GL매트릭스.js 파일,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는 png 파일을 여기 이제 카피를 떴습니다. 카피를 떠놓고 요 t11.html, t11.js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연 다음에 여기 이제 AI 도우미가 있죠. AI 도우미를 열고 이렇게 쳐볼게요. 일단 영어로 하는 것이 이제 작동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 저는 이제 챗GPT 4.1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with using t11.js and t11.html 하고요. 콤마 make web gl 2.0 코드 with name of w06a.html and w06a.js 하고요. use gl 요거는 왜 써주냐면 요거를 제가 조금 전에 다른 걸로 제너레이트를 해봤더니 GL 매트릭스를 지우려고 시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GL 매트릭스에 있었던 우리가 사용했던 루켓 함수나 뭐 로테이션 함수 이런 것들을 또 거기다가 새로운 함수로 만들어 넣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GLmatrix.js를 써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일을 만드는데 다른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다 in same 디렉토리 하고 쳐줄게요. 그리고 제너레이트 하라고 시켜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로 하고 시키면 네, 챗GPT 4.1이 잘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HTML 파일을 쫙 만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HTML 파일이 잘 만들어진지 안 만들어지는지 조금 이따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대로 다 카피 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코드를 그래서 코드가 생성이 다 되면 지금 HTML 코드를 만들고 있고요. 계속 만들고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JS 파일을 만들겠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네요. 그럼 웹질 2 코드가 제대로 만들어진지 보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그거겠죠. 네, 그 쉐이딩 코드가 쉐이딩 코드가 3.0으로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먼저 올라가서 HTML 파일을 선택하고 HTML 파일 맨 위에 가면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그러면은 새 파일을 만들까요? 네, yes 합니다. 그럼 새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습니다. 넣은 걸 나는 쓰겠다. keep here.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겠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제너레이트 해라. 그러면 이제 새 파일을 만들까요? 네, yes 하면 여기 이제 새 파일이 들어옵니다. 네, keep 하고요. 그러면 두 파일을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S, 네, 그다음에 컨트롤 S. 근데 이 코드는 네, 코드가 오다 말았네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코드를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네, 메인 끝까지 다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다시 이 코드를 이제 빨간 줄인 걸로 봐서는 예,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적용 쭉 하고 다시 가져오죠. 똑같은데 맨 끝에 오다만 부분이 다시 제대로 오겠죠. 네, 그래서 네, 더 들어왔나요? 네, 예 하고 메인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해 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이 보면 이 디렉토리에 요게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 두 개 만들어진 파일은 이제 텍스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실행해 가지고는 그냥 더블 클릭해서 크롬 브라우저나 이런 걸 열어 가지고는 실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썬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요 디렉토리에서 python-m http:/server 8000 해가지고 여기에서 웹서버를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에 8000번 포트라고 그랬죠. 네, 로컬호스트 8000번 포트를 딱 열면 네, 그래갖고 엔터 쳐주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06a.html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랬더니 네,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다시 원래 걸 한번 볼까요? t11.html을 봤는데 t11.html은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네, w06a.html은 그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을 너무 과신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봤더니 cannot read property of get context. 여기 w06a.js의 14번 라인에 캔버스에 여기 get context를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를 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에러를 한 번만 카피 떠서 다시 우리 인공지능한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이거 그냥 에러 메시지를 쳐주면 그래서 hello canvas is correct in your HTML. 그래서 마지막 라인 요거를 없애주기만 하면 된대요. 네. 그러면 된다니까 요거를 딜리트 해볼게요. 딜리트 하고요. 라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웹브라우저에서 릴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릴로드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안 나타나네요. 그죠? 네, 안 나타납니다. 그죠? 안 나타납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얘기하죠. Still there is no triangle appears 하고 트라이앵글이 아직 안 나온다 라고 써줄게요. 네, 그랬더니 버텍스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텍스 데이터를 봤더니 w06.js 버텍스 데이터를 봤더니 버텍스 데이터가 없나요? 네, 없네요. 왜 없지요? 이렇게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t11.js하고 t06.js 두 개를 비교를 걸 거예요. 컴페어를 걸 겁니다. 컴페어를 걸고 이쪽에다 놓고요. 두 개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빠져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 이쪽에서는 뭐
에라 캐치하고 이런 거는 뭐 제대로 됐고요. 똑같은데 쉐이더 프로그램 요거는 제 생각에 네. 아, 요거 데이터를 집어넣으라고 돼 있네요. 코멘트에. 그럼 저도 집어넣겠습니다. 넣고요. 그 다음에 없으니까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봤더니 요 루프를 뭐 이렇게 바꾼 거는 뭐 그게 큰 상관은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버텍스 데이터를 집어넣고 여기에 요거는 이제 3.0 코드로 변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3.0 코드로 변경한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갔더니 네, 스피드 스케일이라는 게 있었고, 트와이스 펑션, 트와이스 드로우, 트와이스 포지션, 트와이스 엑스 요 부분을 없애버렸네요. 네, 왜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뭐 없앴네요. 하여간 네, 그리고 나서 네, 컬 모드 다른 건 다 똑같고요. 트와이스 모드가 여기 있네요. 뭔가 위치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꼭 상관한 것 같진 않고, 클리어 스텐실 코드가, 네, 뭔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make clear stencil, clear stencil하는 코드를 삭제했네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 요거 3.141591 매스 파일 이런 걸로 고쳤고, 뭐 대충 비슷하게 고친 것 같습니다. 에라 코드가 있었는데 에라 코드를 지웠고요. 네, 커멘트들도 지웠고요. 에라가 있는지 체크하는 코드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구나. 그래서 데이터를 양쪽에다 집어넣고 세이브했습니다. 세이브를 하고 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들어가 보면 네, 다시 이 코드가 들어온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네, 코드를 릴로드 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나오네요. 네,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 코드를 웹질 2 코드로 컨버전을 시켜봤는데 이게 100%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잘 점검하면서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이 두 개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비교하는 툴을 비하인드 컴페어라는 소프트웨어를 썼는데 이거 사실은 돈 주고 사셔야 되는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비하인드 컴페어 말고도 이렇게 두 개 코드 비교하는 툴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도 좋은 툴들이 많고 하니까 다른 툴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요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웹젤 1을 공부한 지 한참 돼가지고 웹젤 2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였지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능들을 제대로, 또 어떤 분들은 요거를 공부하실 때 이거 도대체 제대로 보이게 하는 것,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도, 저 아주대학교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에서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팅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네, 지금 화면이 이렇게 약간 커져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 튜토리얼에서는 뭐냐면 텍스처가 이제 이렇게 네모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텍스처와 원래 큐브에 있던 가지고 있는 색깔과 제 사진으로 되어 있는 색상으로 되어 있는 텍스처를 세 개를 섞어서 그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럴 땐 카메라의 FOV를 조금 더 늘리면, 그죠? 늘리거나 줄이면 가까이 놓거나 적게 놓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요것에 투명도가 있는데, 투명도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게 넘버 오브 버텍스인데, 버텍스가 36개 있는데, 버텍스를 줄이면 이렇게 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36개를 다 보고 있어요. 토글 애니메이션 하면 얘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도는데, 교수님 정말 이상하게 그려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그냥 순서대로, 버텍스의 순서대로 그냥 그려지고 있다. 그냥 GPU가 선택한 어떤 순서대로 그냥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박스가 앞에 면이 그려질지 옆에 면이 먼저 그려질지 뒷면이 먼저 그려질지 거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쉽게 예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샘플 커버리지하고 커버리지 투 알파는 알파 투 커버리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컬페이스는 뭐였죠? 네, 이렇게 면이 카메라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땐 그리고 뒷면을 가리키고 있을 때는 안 그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컬페이스를 하면 정상적으로 박스처럼 보여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컬페이스를 반대로 프론트를 해버리면 박스의 내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렇죠? 네. 백. 그러니까 컬페이스는 백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백페이스를 컬링하는 게 정상이에요. 시저링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시저링은 안 하겠어요. 만약에 여기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리는 모드가 있습니다. 드로우 원무어 박스 여기 있죠? 이거 하나 더 그려볼게요. 땡.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상해요. 그죠? 이상합니다. FOV를 조금 더 늘려볼게요. 예, 요 그림을 보시면 두 개를 그리긴 그렸는데 두 개가 너무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에서 보는 것하고 생각해 보시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려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박스 사이에 앞뒤 정렬 관계를 가지고 제대로 보고 싶다. 그러려면 뭘 키셔야 되냐면 뎁스 테스트, 집어퍼를 키셔야 됩니다. 집어퍼를 키셨는데 보통은 less나 less than equal 이거를 선택하시면 거의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다른 걸 선택하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레이터나 뭐 이런 걸 non equal 뭐 이런 걸 선택을 하시면 이상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qual로 놓는 게 less than equal이나 less로 놓는 것이 정상적으로 우리 물리적인 세상에서 보는 것하고 정상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 물체가 박스 두 개가 불투명한 게 공중에서 이렇게 걸쳐져 있다면 이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박스를 조금 작게 그려볼게요. 이 박스가 투명한 박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투명한 박스였다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박스의 투명도가 이렇게 0.5 요게 둘 다 0.5로 해볼게요. 이 오페시티 1과 오페시티 2를 변경을 하면 버텍스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그 버텍스 어트리뷰트의 색상 중에 알파 값이 오페시티 1과 오페시티 2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투명해졌는데 지금 얘가 투명해지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블렌딩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렌딩을 켜보겠습니다. 블렌딩을 켰는데 투명해지지 않죠. 투명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알파를 커버리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멀티 샘플링이라고 그랬죠. 안티알리아싱을 하는 건데 이게 투명도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다 켜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투명해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투명해진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뿌옇게 어두워진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하면 봐요. 박스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박스가 투명하다고 생각되면 그 투명한 박스라고 하는 거는 안쪽에서도 보이고 보세요. 컬링 페이스로 안쪽 면도 보이고 바깥쪽 면도 보여야 되죠. 이 두 개가 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컬링을 켜서는 안 됩니다. 투명한 오브젝트에서는 컬링을 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역시 또 무엇을 켜시면 안 되냐면 뎁스 테스트를 켜시면 안 됩니다. 뎁스 테스트를 왜 켜면 안 되냐면 그렇죠. 투명하니까 계속 다 보여야 되는데 뎁스 테스트 때문에 앞에 뭐가 그려졌네? 그러니까 그만 그려야지 하고 안 그리는 거예요. 뒤에를. 그래서 뎁스 테스트도 끄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로 투명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시죠, 이제. 그쵸? 근데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한 이유는 뭐냐면 이 블렌딩 함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오브젝트에 블렌딩을 하기 위해서는 소스 컬러 팩터를 어떻게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소스 알파로 만드셔 줘야 됩니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컬러는 어떻게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1 소스 알파로 만드셔 줘야 됩니다. 1 소스 알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의 컬러 그 알파 값은 둘 다 1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진짜 투명한 두 개의 큐브가 투명하게 겹쳐져 있는 느낌을 조금 비스무리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렌딩 모드는 소스 알파, 여기도 이제 소스 알파로 요거는 그냥 1으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소스 알파인가요? 해볼까요? 똑같을 겁니다. 원이나 소스 알파나 거의 차이가 없지 싶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불투명한 게 아니라 투명한 오브젝트의 세팅은 블렌딩을 켜줘야 되고 블렌딩을 소스 컬러는 소스 알파, 데스티네이션 컬러는 1 소스 알파로 해주고 펑션은 두 개를 펑션 add로 더해줘야 되고 알파 값은 둘 다 1으로 해서 두 개를 더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게 투명한 오브젝트처럼 보이게 이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배웠던 블렌딩 왜 이거를 이제 복습을 하냐면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면 그 다음 실습한 것에서 그림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원한 것이 안 나온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현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웹질 2의 텍스처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